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그 자바라 운동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바라 운동법이라는 것은 뭐 원래 있었던 명칭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올린 동영상 중에 자바라 운동법이라는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라 운동법이라는 거는, 자바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기계를 다루시는 분은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기름통에 이렇게 빨대처럼 이렇게 꽂아갖고 위에 쭉쭉쭉 이렇게 짜주면 그 깊은 곳에 있던 기름이 이렇게 올라와서 바깥으로 이렇게 다른 통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펌프질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어떤 몸의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오른손잡이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뭐 10년 20년은 괜찮은데 나이가 한 30 40 되면 기립근이 슬슬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골반도 뒤틀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죠? 예. 그뭐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느 시점인가 보면 이 몸이 틀어지다 보면 그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직립보험에 와서 걸어 다닐 때 다리에 내려갔던 피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위로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어지간히 오래 걸어 다녀도, 물론 뭐 그 건강이 어리지만 건강이 안 좋은 애들은 오래 걷는 거 잘 못해요. 힘들어하고 그런 거 있는데, 보통 건강한 어린애들은 뭐 오래 걸어 다녀도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그냥 잠 한숨 자고 나면 또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오래 써 있으면 안 좋다고 항상 느끼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기립근이 돌아가고 골반이 틀어지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걸어 다니면 다리에 하중을 받고 걷기 때문에 힘이 가는 쪽으로 피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이제 문제는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이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몸이 틀어지고 하니까, 혈관도 틀어지고 이렇게 되면 몸이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자바라 운동이라는 걸 쓰면서, 자바라 운동이랑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손에 물병을 잡고, 그죠? 양손에 물병을 잡고, 뭐 1.5리터도 괜찮고, 1.25리터도 괜찮고, 1리터도 괜찮고, 너무 연세가 많으시거나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편의점 이런 데 가면 700ml나 750ml 물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500ml 물병도 있고, 주스병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중량. 그러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피는 더 빨리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렇게 흔들어주고 위로도 좀 흔들어주고 바람을 불어줘야 돼. 입으로 바람을 불어주고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도 해주고, 앉아서 해주면 좋습니다. 앉아서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날개 치듯이, 새가 날개 치듯이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이렇게 하여튼 바람을 불면 이 폐가 수축이 돼요. 폐가 이렇게 자꾸 들린다는 겁니다. 그게 들리면 이 창자에 있던 가스도 잘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머리도 흔들어주고, 팔에 어떤 무게가 가는 걸 잡고 흔들면 이 팔에 있는 혈관들이 찌그러졌다가 펼쳐졌다가 찌그러졌다가 펼쳐졌다, 이 말은 혈관이 수축 팽창 하면서 자바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바라가 눌렀다 뗐다 눌렀다 하면 수축 팽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다리에 있던 피, 복부 창자에 있던 피가 막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또 머리까지 흔들어주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주게 되면 다리에 있던 피가 위로 쓱 올라오면 다리가 가벼워져요. 이거 그냥 하여튼 조금 한 3분 정도 하다 보면 다리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로 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제 댓글란을 보면, 물론 이걸로 해서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게 기립근이 얼마나 틀어졌냐에 따라서 비대칭이 얼마나 발생해야 돼. 비대칭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잘 안 올라와요. 근데 비대칭이 살짝 발생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피가 올라와서 효과를 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효과 있는데,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해봐도 소용이 없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해봐도 소용이 없네, 이런 반응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와, 이거 신기하다, 뭐 이런 게 있어. 뭐 물병만 몇 번 흔들었는데 트림이 올라가고, 제가 들은 바는요,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봤는데,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니까, 뭐, 가슴이 답답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느 날부터 막,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도 빵빵해지고, 뭐,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덩치는 있대요. 덩치는, 중년의 여성분인데, 덩치는 있는데, 자기가 사연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우연히 이걸 보고 자발 운동법이라고 보고, 막, 엄마, 이거 한번 보고, 이거 따라 해보자. 이래갖고, 이제 딸내미인데, 그죠? 이러면 막 하시겠는데, 뭐 힘이 있으시니까, 그분은 막 옆에 있는 물병을 뭐, 하여튼 1.5인가 2리터짜리를 들고, 그냥 이렇게만 했대요. 뭐, 이거, 동영상을 보고 따라했는데, 하여튼, 위로만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냥 하여튼, 그래 했는데, 갑자기 막, 엄청난 큰 트림이 한 2번 나오더니만은, 그 답답함이 언제 그러냐, 이제 사라져 버렸대요. 그 다음날 또 멀쩡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걸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으로 효과를, 뭐 그분이 만약에 그대로 지냈으면, 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가졌을 거예요. 가스가 안 오르고 있는 상황에 이제 막 팽창이 생기고, 막 체하고, 막 대장 쪽으로 자꾸 세력이 넘어가고 이러려면 이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겠죠. 근데 우연히 이제 뭐 그분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우연히 따라 했더니만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고, 또 그 외에도 효과를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그 어떤 일정 부분 사람들은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뭐가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자바라 운동법은 물병을 바람을 불면서 머리까지 흔들고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때는요, 헤드뱅잉까지 포함이 됐었어요. 자, 헤드뱅잉은, 자, 다른 게 아니고, 이마를, 자, 헤드뱅잉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허리를 바짝 숙여서, 다리는 펴고요. 다리는 펴고, 허리를 바짝 숙여서, 머리를 이렇게 똑바로 대각선 이러면서 바람을 불면서 계속 머리를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마를 좀 이렇게, 아으, 바람을 불면서 좀 눌러줘요. 왜냐하면, 헤드뱅잉 할 때는 뒤통수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를 좀 눌러줘야 이게 앞뒤, 얼굴과 뒤통수가 혈액이 올라오는데 대칭이 맞아요. 원래는 헤드뱅잉 할 때는 이마를 먼저 한번 눌러준 다음에 후 바람도 한 2번 정도 불어주고, 왼손을 하든 오른손을 하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좀 막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바람을 불면서, 그죠? 무릎을 좀 펴야죠. 펴야 힘이 들어가죠. 머리는 이렇게, 허리는 바짝 숙였어,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뭐, 무릎을 100%안 펴도 돼요. 90% 정도는 피세요, 약간. 무릎을 살짝은 펴고, 뭐, 딱 이렇게 하면 허리 숙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헤드뱅잉을 한 30회 정도 하고, 일어나면 이마를 이렇게 해주면서, 그 이마 마사지 해주고 바람 한번 불어주면, 자, 이걸 그냥 자바라 운동이라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 다리 쪽에 있는 피, 그러니까 혈액이 꼬이면서 순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기립근이 많이 돌아가면 나중에 되면, 나이를 먹게 되면 자꾸 다리가 무거워져서 걷기가 싫어져요. 그 사람들이 왜 안 걷나? 걷기 싫어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걸으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걸으면 좋으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걸어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걸으면 걸을수록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개 일반인들은 좀
너무 건강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그거 공식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운동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오래 사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운동한다고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막 탁구를 계속 치고 배드민턴을 계속 한번 쳐보세요. 그분은요, 뭐 한 30년 더 살 거, 자기 스스로 수명을 한 10년 줄여버리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비대칭이 너무 세져서. 안 그래도 오른손잡이로,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뭐 칼질하고, 오른손으로 컴퓨터 마우스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뭐 버스 잡고 다니고, 그런데 거기다가 뭐 탁구를 계속 오른손으로 하면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돌아가 버리면 사람이 바싹 늙어버려요. 몸이 막 병이 무지막지하게 찾아와요.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확 돌아가면요, 대장부터 시작해서 창자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걷기를 자꾸 하면요,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이제 예전의 동영상들 제가 한번 정리를 싹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제가 좀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건데, 또 자바라 운동법이라는 게 또 개념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존의 자바라 운동법에다가 제가 오늘 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바라 운동법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자, 기존의 자바라 운동법은 이겁니다. 물병을 골고루 흔들어 준다. 그런 다음에 헤드뱅잉을 해준다. 한 30회 정도 해준다. 바람을 불면서. 자, 헤드뱅잉 할 때는 이마도 하기 전과 끝나고 나서도 해준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자꾸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해 한 해 30대까지 40대 초반까지도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무너져 가죠. 아무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좀 늦게 나타난 분도 계세요. 50대, 60대 됐어야 무너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태생적으로 건강하게 균형감 있게 태어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 건강이 무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요, 기립근이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립근 부분은, 이 기립근은 뭔가 하면 이 척추를 붙들어주는 근육이에요. 척추가 뭐예요? 척추는 이렇게 우리가 목에 있는 척추를 경추라 그러고, 이 목부터 이 꽁지뼈가 있는 허리에 있는 척추를 요추라고 합니다. 요추. 그러니까 이 경추와 요추를 합쳐서 척추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이 척추 사이에는 하여튼 뭐 그 안에 신경망, 척추관도 있고, 뭐 디스크로 해서 척추를 받쳐줄 쿠션감을 주는 디스크도 있고 한데, 일단은 척추를 둘러싸서 근육이 있어줘야 이 디스크가 바깥으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립근이라고 합니다. 척추를 지탱해주는 근육, 이거 기립근이라고 하는데, 기립근은요, 이 오른쪽 등 근육, 왼쪽 등 근육, 오른팔, 왼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립근만 덜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승모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기립근은 좌우, 우리가 몸을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좌우를 대칭을 맞춰주면서 기립근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다리, 양쪽 다리에서 골반으로 올라오는 근육하고 신경망하고 같이 기립근이 연결되면서 우리 몸의 밸런스라고 하죠. 이 밸런스를 잡아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떤 사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한 95%는 오른손잡이죠. 그죠? 오른손잡이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게 되면요, 결국은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골반이 같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몸이 혈액순환이 이상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당 수치가 올라가고
장기, 그러니까 혈관이 뒤틀리면요, 장기로 가는 장관막 혈관도 문제가 생기면서 소화 기능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설사가 되고 변비가 되고 치질이 되고 막 방광염이 오고 막 이런 몸에 자꾸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기립근이 돌아간다. 기립근이 틀어진다. 이 말은 제가 다시 말하는데 기립근이 약해진다, 강해진단 말이 아니에요. 네? 기립근이 약해진다, 강해진다. 이거. 물론 몸이 많이 아파서 노화가 되고 이러면 기립근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기립근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나이가 먹어도 안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기립근이 약하다 강하다가 아니고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틀어진다, 또 왼쪽으로 틀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립근의 오른손잡이는 결국은 한 30대 40대쯤 되면 기립근이 점점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왼손잡이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럼 기립근을 똑바로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방법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주 쉽다라고 얘기는 못 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잡이로, 보세요. 오른손잡이로 계속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보면, 제가 우리 몸을 기립근을 중심으로 해서 몸을 딱 절반을 자르면요, 기립근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를 자꾸 사용하면 결국은 오른쪽 등 근육, 오른쪽 활배근, 또 여러분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오른손잡이로 막 손잡이를 잡고 막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잡이를 자꾸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오른쪽 팔 혈관, 오른쪽 가슴 근육, 오른쪽 등 근육, 오른쪽 겨드랑이 근육이 자꾸 커져요. 10살, 20살 때는 잘 몰라요. 이게 30살 좀 넘어가고 40살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게 오른쪽 왼쪽 차이가 너무 커지기 시작해요. 근육이 커진다는, 근육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돼요. 모세혈관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세혈관 덩어리다. 오른팔은 두꺼운데 왼팔은 작아요. 또 겨드랑이도 이렇게 보면 오른쪽 겨드랑이 그래도 근육이 좀 있는데 왼쪽은 바짝 말랐어요. 등 근육도 마찬가지고. 오른손잡이로 살면요, 나이 한 40쯤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는 피가 많아요. 우리 물건을 이렇게 잡아도요, 오른손에 물건을 잡아버리면요, 오른쪽 다리로 지탱을 하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탁구를 치고 이러면 결국은 오른쪽 발을 디딤발로 해서 돌릴 수밖에 없어요. 테니스를 쳐도 오른쪽 발을 디딤발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팔, 오른쪽 가슴,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등짝, 어깨, 피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힘만으로도 기립근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거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립근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골반까지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립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둔한 분들도 있고, 감각적으로 좀 잘 못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자리 똑바로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앉으세요. 자, 상체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요, 어깨뼈 끝자락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냥, 기준으로 하라는 거지. 여기 뭐 너무 신경 쓰라는 거 아니에요. 어깨 끝자락을 기점으로 해서, 상체를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왼쪽으로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한번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힘 빼고, 예? 허리를 약간 굽혀도 괜찮은데, 그렇다고 너무 굽혀버리면 좀 이상하니까, 허리를 약간은 펴고, 이렇게, 혹은 앉아서 하면 또 좋고요. 또 서서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보면요, 이 어깨가 오른손 잡이대로 오른쪽으로 더 잘 돌아가는 느낌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이게 느낌 차이가 어떤 느낌일까 하면, 오른쪽으로 갈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뭔가 잘 안 가려고 해요. 뭐 사이드 브레이크나 파킹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 놓으면 차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그냥 약간 끽끽거리면서 가죠. 그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왼쪽은 잘 안 가려고 하고 오른쪽은 가면 쓱 미끄럼틀 내려가듯이 쓱 내려가는 거야. 이게 기립근이 틀어졌다 이거예요. 돌아간다 이거예요. 자,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몸이 아주 안 좋았을 때 진짜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하는데 몸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오른쪽,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여러분 사진은 반대로, 동영상은 지금 셀카 모드라서 반대로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오른쪽 어깨가 뒤로 가고 왼쪽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이게 편한 거예요. 또 이 오른손잡이는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오른쪽으로 누워서 잠자는 걸 편안해요. 그거 안 좋은 건데,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기립근이 자꾸 오른쪽으로 더 돌아가요. 그 제 동영상에서 오른쪽으로 자는 게 좋은가요? 왼쪽으로 자는 게 좋은가요? 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든, 제 채널에서 검색을 하시든 한번 보세요. 그 무조건 왼쪽으로 자야 되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는 요령이 있어요. 뭐, 불면증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장기일성 불면증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보시고 기립근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 일주일간이라도 한번 느껴보세요. 기립근이 내가 지금 뭐 걸어다니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걷다 보면 자기가 이게 어깨 양쪽을 이렇게 걷다 보면 저기 자꾸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꾸 상체가 오른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그런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누구한테 안 들으면 자기는 인지를 못해요. 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이제부터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보세요. 한 며칠간만 관심을. 그 기립근이 틀어졌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왼손잡이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오른쪽 등 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성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 이런 것도 이제 해결하려면 제 동영상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립근 운동법도 있고, 장길성 기립근 운동법 이렇게 찾아야 되고, 장길성 오른손잡이 운동법 이렇게 또 막 찾아봐도 됩니다. 하여튼 뭐 구독을 하시던가 검색을 활용하시던가 아니면 제 채널에서 서칭을 하시던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립근이 돌아가면 골반이 틀어진다고 했는데 골반은 실질적으로 이거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 동영상에서 이래 보시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라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뭘 테스트하면 여러분이 걷는데 오른발과 왼발이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한 곳을 걸으려고 제자리 걸음을 걸어보면 오른발이 자꾸 앞으로 나가든가 왼발이 자꾸 앞으로 나가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골반이 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균형 잡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이렇게 균형 잡기가 아니고 대사증후군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전화기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모퉁이에다 올려놔요. 거기에 이제 카메라 기능 중에 동영상 촬영 기능 있잖아요. 사진 기능이 아니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해서 제 발을 찍는 겁니다. 테이블 위에 전화기를 해놓고 카메라가 약간 테이블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올려놓고 요 앞에 테이블이 있거든요. 테이블이 여기인데 여기다 전화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요쯤에 카메라 위치고 바닥을 내 발을 찍는 겁니다. 발을 찍는 건데 이 테이블 앞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나 어떤 까만 뭐 하여튼 파란색도 괜찮고 가로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테이프를 하나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스카치 테이프 있는 쪽에다가 끝자락에 우리 발끝 엄지발가락이나 그러니까 동일선상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해서 거기 위치 파악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딱 써서 그 다음에 걷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테이블 앞에서 이렇게 걷는 겁니다. 똑바로 걸으려고 이제 발은 보지 마세요. 발은 보지 마시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스카치 테이프 위를 내가 동일한 위치로 계속 밟는다라는 느낌으로 걸으세요. 한 30회 정도. 그죠?
팔을 이렇게 약간 씩씩하게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예? 발도 살짝 들면서 30회 정도 걷는데, 이제 걷기 시작할 때 동영상 촬영 기능을 버튼을 탁 누르고 30회 걷고 나면 다시 탁 눌러서 끄세요. 꺼서 저장하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걸음걸이를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면 오른발이 자꾸 뒤로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오른발이 뒤로 나가 왼발이 앞으로 나갔던 거죠. 왼발이 자꾸 뒤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저는 예전에 몸이 안 좋았을 때 오른발이 왼발보다 계속 한 1.5cm 정도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걸을 때는, 안 볼 때는 똑같다고 느꼈어요. 근데 걸어보면 확실히 오른발이 1.5cm 정도, 길게는 2cm 정도 뒤로 가요. 그 나중에 그걸 확인을 하고 나니까, 걸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오른발이 뒤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래주머니를 이용하고 걸음걸이를 이용해서 바꿔버리니까 내가 건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다리가 무거웠던 거, 발이 시려웠던 거,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래 서 있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골반이 털으니까. 골반이 털어지면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 자꾸 혈액순환이 안 되면 나중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발목 통풍, 뭐 발가락 문제, 골반 통증, 뭐 이런 게 다 나타납니다. 골반이 돌아가면요, 자궁에도 문제가 생기고, 전립선이나 뭐 이런 쪽으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문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 하여튼, 자,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자바라 운동법을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해야 될 거는, 오른손잡이들은 남들처럼 그냥 아무 운동이나 하면 손해예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하는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를 자꾸 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좋은 운동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을 위한다면 왼손으로 쳐야죠, 왼손으로. 근데 왼손으로 치면 무조건 좋으냐? 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좀 알고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좀 왼쪽에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근데 자바라 운동을 해서 좋은 사람은, 자바라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기면증 아세요? 뭐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자버리는 거야, 도로 위에서. 그 어떤 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차를 2대 박살냈대요. 자차를. 가다가 졸았어. 뭐 자고 싶어서 잔 게 아니에요. 그냥 운전하다 보니까 자고 있더래요. 그냥 쿵 하고 깼대요, 그냥. 그 기면증이 사실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밥 먹다가도 머리 쿡 숙여 자요. 이 기면증이라고 합니다. 뭐 수업 시간에 자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일하다가 자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요, 뭐 의지적이고, 의지가 작동이 안 돼요. 그냥 자요. 그 기면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뭐, 큰일이 아닐 때는 상관없죠. 근데 운전을 한다고 운전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고. 또 이래, 졸아갖고 이래, 뭐, 화장실에 변기 앉아있다가 쿵 자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자바라 운동법만으로도 기면증이 완전히 해결이 돼버리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른손잡이는요, 왼손 운동을 조금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바라 운동법에다가 약간 좀 한 가지를 의미를 가함이 한다면, 이 손이 왼팔이에요. 왼팔. 물병 잡고 있는 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팔로 보입니다. 이게 셀카 모드. 그죠? 셀카 모드라서 반대로 보입니다. 자, 이 손이 왼팔입니다. 왼팔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한번 뛰어보세요. 후, 바람 불면서 이렇게 한번 뛰고, 예. 자, 이렇게 뛰다가, 또 이렇게 등 쪽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뛰어보세요. 이거 한 10번씩, 그러니까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이렇게 운동할 때, 자바라 운동할 때,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몸을 확 바꿔버리면요, 몸에 충격이 와요. 충격이 오면 몸살이 올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부작용, 나쁜 작용이 아니고 사이드 이펙트, 그죠? 부수적인 어떤 그런 결과들이 자꾸 나와서 여러분들이 약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살짝 도와줘야 돼.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기립근도 좀 제자리로 갖다 놓고, 밑으로 내려갔던 피도 좀 올리고, 기립근도 약간 왼쪽으로 돌려주고, 오른손잡이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또, 그러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다 많이 돌아가면 좋으냐? 아니에요. 나빠요. 왼손잡이들은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서 건강이 나빠져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건강이 나빠지는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심지어 뭐, 이렇게 병이 걸려 죽는 방식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기립근을 가운데 갖다 놔야 되는데, 기립근이 왼쪽으로 너무 돌아가면 다시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또 옮겨놔야 돼요. 이걸 알려면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연구를 좀 해야 되고, 뭐 제가 동영상 지금 굉장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200개 넘게 올려놨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조금 아프신 분들이 그 많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조금 아프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막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막 집중해서 들으니까 공감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이러는데, 조금 아프신 분들은 그냥 콧방귀나 끼고 막 그러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여튼 자바라 운동법을 할 때 이런 걸 좀 써보기도 하고, 그 동영상에 보면 그 장길성 기립근 운동법 이런 것도 있고요. 장길성 오른손잡이 운동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유튜브에다가. 그 원래는 대사증후군 1 이래 치면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근데 하여튼 무조건 왼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이 먹힘 현상,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씩 하는 건 괜찮아요. 살짝 도와줘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오늘 오른팔을 얼마나 썼다. 일단은요,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사용하는 빈도수를 동일하게 하세요. 당분간은. 만약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오른팔을 이만큼 썼으면 나는 왼팔도 이만큼 써야지라는 마인드로 샀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가 내가,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오른팔을 5를 사용하면 왼팔은 한 5.5나 6 정도를 사용을 하시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악력기를 오른손으로 뭐 한 10번을 운동하면 왼손으로 11번이나 12번 정도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 밥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젓가락도 하죠. 그 상간에 밥 숟가락, 젓가락을 한 100번은 사용해요. 그럼 왼팔은 다 까먹었어요. 그럼 왼팔을 중간중간에 밥 먹는 중간에 이렇게 좀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계속해서 자기도 알도 모르게 100번을 사용했어요. 그럼 피가 100번만큼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 모세혈관이 조금씩 커져가다가 진짜 나중에 되면 왕창 커져요. 그 왼팔을 뭐 손가락이라도 좀 움직여주면서 밥을 먹는, 그 오른손으로 밥 먹으면 왼팔은 식탁 위에다가 좀 올려놓고 살짝 누르고 있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냥 올려만 놔도 도움이 돼요, 왼팔을. 근데 이게 올려만 하고 있어도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걸 막아줘요. 근데 턱 내리고 오른손을 계속 쓰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기립근이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밥을 먹는다고 해보세요. 오른쪽 등짝은 자꾸 뒤로 가려고 하고 왼쪽은 자꾸 앞으로 오려고 합니다. 숟가락이 여기 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 행위가 기립근이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쌓이면 한 나이 40대면 내 몸이 이상해지구나, 이제 병원에 종합검진 받으면서 살아야지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벌써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피곤함이 빨리 찾아오고, 다리가 자꾸 무거워지고, 운동을 하는데도 딱히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또 자기 체면 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운동하고 있으니까 지금 건강해지고 있어.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 자기 체면을 보고. 근데 나중에요, 그게 덜컥 어떤 병으로 탁 나타나면요, 절망으로 빠지더라고요. 운동하고 있다고 무조건 건강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야, 밸런스를 맞추면요, 몸에 혈액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요. 정상적으로. 근데 균형이 깨지고 밸런스가 깨지면요, 운동을 하면 균형을 더 깨뜨리는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모든 운동은요, 그 운동이 필요해서 하는 사람은 좋은 거고, 그 운동을 하면 나쁜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도 한 절반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걸으면 좋다, 무조건 뭐 등산하면 좋다, 무조건 달리면 좋다. 이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잘못된 이론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래 보면 운동장을 열심히 달린다, 마라톤을 한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그분들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운동을 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떤 증상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뭔가 좀 어렵죠. 이거 제 얘기가 맞든지 안 맞든지 일단은 그분한테는 제 얘기가 의미가 없는 거죠. 통하지 않는 건데. 자, 오늘 하여튼 자바라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바라 운동법은 실제로 한 50%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기립근이 약간 돌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물병 운동을 좀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왼손에 지팡이를 살짝 잡고 걸어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제 동영상 계속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왼손에 우산이나 지팡이를 살짝 짚으면서 살짝 누르면서 걸어 다니면 길근이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왼손으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바라 운동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병하고 헤더뱅잉하고 난 다음에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에 이렇게 잡고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해주면 좋고, 왼손잡이는 그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예? 검색해서 동영상 찾아보시고, 오른손잡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왼손잡이는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아시겠죠? 자, 이상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